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7월 리브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오는 7월 16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미 상원의회에 페이스북이 고안한 디지털 통화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청회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 공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 접근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에게 현재보다 많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페이스북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너무 많은 힘과 끔찍한 과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네, 페이스북 리브라와 관련해서 또 스캠이다, 아니다, 역사적 분수령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누리엘 루빈이 이제 뉴욕대 교수이죠. 흔히 이제 닥터 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닥터 둠은 이름만 블록체인이다 수십억 사용자로부터 시뇨리지 즉 인셀을 챙기는 독점 기업의 스캠이다. 아니다, 마크 메이 시티그룹 수석 인터넷 애널리스트는 역사적 분수령에 도달한 순간이다. 페이스북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 판을 큰 그림을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18일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백서를 공개한 이후에 암호화폐 진영의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거대 기술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정책 당국이 강력한 견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리브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진영 내에서도 호불호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가 다른 암호화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으로 매매 및 교환 수단이라는 점을 꼽았는데 네, 비트코인 등 상당수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 투자 자산에 머물러 있다면 리브라는 20억 이상 유저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네, 리브라의 성공은 암호화폐 진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대량 사용의 기회인 동시에 가치 변동성이 심하고 실적용이 요원한 다른 암호화폐의 종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장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그간 누려왔던 암호화폐의 암호화폐 왕이라는 명성을 내려놔야 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기업이 거래 데이터를 독점하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같은 공격의 선봉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해 독서를 내놓기로 유명한 뉴욕대 루비니 교수 닥터 둠인데 그는 리브라는 사적이고 승인을 전제로 하며 중앙화되고 소수 독점적인 멤버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며 독점 기업이 벌이는 사기 행각이다 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네, 평소 루비니와 대립각을 세우던 아이코닉의 패트릴 로리 CEO는 루비니 교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트윗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로리 CEO는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와 트위터를 하는 과정에서 루비니 교수가 집중화된 금융 서비스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를 팔아 넘길 거고 사용자의 구매 습관, 가처분 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블록체인에 대해 통제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며 리브라가 페이스북 소유가 아니라는 말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중앙화 모델로 시작한 리브라가 탈중앙화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는 블록체인이라면 개방성, 공공성, 중립성, 검열 저항성, 국경 없음 등 5가지 특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리브라는 단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비즈니스 새 판을 짜고 있다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기존 암호화폐 진영이 대량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페이스북의 혁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브라 코인의 지갑인 칼리브라는 P2P 결제를 타깃으로 하고 있죠. 칼리브라 측은 소형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QR코드 등 다양한 P2P 결제를 지원할 것이며 리브라가 확산됨에 따라 가맹점 내에서 결제 시스템 등도 포함될 것이다. 20억 명 이상의 소비자와 다양한 가맹점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암호화폐 진영과 페이먼트 프로젝트와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시티그룹의 마크 메이 수석 인터넷 애널리스트는 리브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암호화폐와는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다며 당일 배송과 같은 이커머스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페이스북은 역사적인 분수령에 도달했으며 비판의 측면에서도 혁신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특히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금융시장 위원장이 이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 합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현지 미디어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러시아 국경 내에서 합법화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나톨리 위원장은 이날 개방형 플랫폼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또는 채택할 계획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하원 의원은 페북 리브라가 금융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리브라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모바일 및 디지털 결제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신기술이 어떤 규제 환경에 놓일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의회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IT 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에 따르게 되면 최근 페이스북 산하 암호화폐 지갑 업체인 칼리브라의 대변인이 칼리브라는 전 세계에서 출시되겠지만 서비스 지역은 고객들이 결정할 몫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칼리브라는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 및 암호화폐 금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고, 이에 미디어는 해당 발언을 칼리브라가 페이스북 최대 마켓인 인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북한, 이란 등 국가에서도 칼리브라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 코인 호재는 없었다. 비트코인 9,100달러에서 줄다리기 중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간 IT 공룡의 등판은 시장의 중요 변수로 꼽혀왔었죠. 네, 암호화폐 대장주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9,000달러 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8일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리트에서는 매도세가 18일 비트코인 가격을 9,300달러에서 9,010달러까지 끌어내렸다며 9,100달러 지지선에서 강하게 버텼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1일 통합 지표로 밀어봤을 때
지지선 중 충분히 강한 지점이 없어서 하락장이 힘을 받으면 8,74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짚었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 백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가 더 많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신호라는 낙관론과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 불리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현재 엇갈린 까닭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설명인데요. 네, 계속해서 설명했으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석과는 다르게 월가 출신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맥스 카이저가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이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르는데 앞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롱헤시는 리브라는 출시와 동시에 수십억 명이 사용할 거고 이들은 암호화폐 기능을 실제 체험하게 된다며 이는 비트코인의 보급 및 대규모 채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면서 네, 탐 리도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탐 리는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은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리브라의 출시는 비트코인 보안책이라고 생각하며 스테이블 코인 및 타 업체에게 매우 부정적이다. 탐 리는 비트코인 2만 달러가 얼마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10,000달러만 돌파하게 되면 곰방 내 4만 달러까지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탐 리가 말을 하면 네, 그렇게 막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탐 리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10,000달러를 돌파해서 내 4만 달러까지 정말 내 탐 리의 말처럼 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전체 암호화폐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3% 상승하여서 1,08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 2.12% 상승하여 510원 정도 네,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가격이 상승하는 코인은 따로 없네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의 소폭 상승장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2주 안에 주요 암호화폐 법안 채택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 과연 어떤 암호화폐 법안을 이렇게 나올까요?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이 앞으로 2주 안에 암호화폐 법안인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DFA, 즉 디지털 파이낸셜 에셋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는 통신사 타스에 의해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네, 알렉세이 모이세브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하원이 현재 DFA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2주 안에 이 법안을 2차 독회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모이세브는 러시아 크라우드 펀딩법의 일부가 될 ICO에 대한 별도의 입법안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또한 모이세브는 러시아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 즉 DFA와 크라우드 펀딩법에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을 갖게 될 것이며 DFA는 법률 2차 독회를 위해 준비된 버전에 승인될 것이다 라면서 모이세브가 예상한 대로 채택될 경우에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과연 이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러시아 지금 정말 애매한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암호화폐를 전면 규제할 것 같은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마치 받아들일 것 같은 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100여 개 제조업체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미쓰비시 전기, 야스카와 전기를 포함한 일본 내 100여 개 주요 제조업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며 일본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프로젝트는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유출 위험을 낮추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참여업체는 상품 설계 정보, 생산, 장비 상태, 품질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이는 효율성이나 생산 능력 및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전의 서버에서 정보를 관리하던 공유 방식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조사들의 공유 데이터의 공개 범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컨소시엄의 보안, 유연성 및 거래 안정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면서 네, 이 프로젝트는 내년 봄 시작 예정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고 배우는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이제 FRB 의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의 호재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유명 인사죠.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의 트윗의 발언을 인용해서 트럼프,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의 불신 및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미국 CNBC와의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백악관이 지난 2월 파월 의장을 FED 의장직만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앞선 보도에서 당시 백악관이 내린 결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코인 마켓캡이 이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토큰 LEO 등재 시총 13위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죠. 코인 마켓캡이 19일 홍콩 소재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자체 발행 거래소 토큰 네, UNUS SED 레오 네, LEO 네가 등재됐다고 하네요. 네, 모질라가 이제 파이어폭스로 코인베이스 이용 시 제로데이 공격 노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넥스트 웹에 따르게 되면 파이어폭스 개발사 모질라가 해커들이 제로데이 공격을 통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 이용자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모질라 측은 해당 버그는 자바스크립트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웹사이트가 해커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범용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모질라는 최대한 빨리 파이어폭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사용자들에게 당부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제로데이 공격은 운영체제나 이제 네트워크 장비 등 핵심 시스템의 보안, 네, 계속 보약이 먹고 싶은가요? 보약을 언급하네요. 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뒤에 이를 막을 수 있는 패치가 발표되기 전에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가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을 이제 보완할 것이라고 업데이트 공지사항을 발표를 하면 해커들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여기가 약하다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 당분간은 파이어폭스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19일 전자신문에 따르게 되면 통계청이 통계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통계 시스템의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통계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인구 주택 총 조사 등 집계 분석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대형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여서 관련 정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또한 각 분야 자료를 수집하는 부처 기관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 집계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며 대국민 차원에서 통계 왜곡 오용 문제의 원천 차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통계청은 최근 외부 업체에 블록체인 기술 통계 활용, 기초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연구를 바탕으로 통계 작성 단계별 이슈와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기구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간의 회의 끝에 정책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이제 동결된 거죠. 네, 앞서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불신 및 갈등이 격화되며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금리 동결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 기준 510.6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0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암호화폐의 소폭 상승장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씩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